새로운 드로잉 간단한 바탕에 대한 실습 진행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실습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들 잠깐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 생각이에요. 우리들이 간단한 바탕이라고 하는 것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생각보다 좀 낯설 수도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인트로 따고 있어요. 간단한 바탕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생각보다는 좀 생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복습 진행하고 한 30분 정도 뒤에 제가 실습하는 시범을 보일까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난번하고 강의가 달라진 게 있는데 저희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오늘은 이렇게 캠을 사왔습니다. 화면을 볼 수 있게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게끔 시범 중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캠을 사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냥 지금 먼저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이건 제가 가장 최근에 개인전에서 사용했던 종이판이에요. 여러 가지 뭐 지금 이 종이에는 들어간 게 좀 단순한데 그림용 종이 몇 가지 종류의 종이들 하고 그리고 뭐 책 표지하고 뭐 물감 뭐 이런 것들 사용해가지고 간단한 판을 만들어 왔습니다.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두들기면은 소리가 나요. 그 정도 단단한 물질을 이렇게 종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작년도에 어떤 작가님 김승주라고 하는 작가님하고 같이 했던 2인전에서 이제 윤영신 기획자님이 기획하신 그 2인전에서 제가 글 같은 걸 좀 썼는데 그 글을 필사했던 종이들을 이렇게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하고 저희 종로에 가면 살 수 있는 이런 반짝반짝하는 일종의 뭐 겹장으로 만든 종이겠죠. 두꺼운 종이인데 역시 단단한 바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선면 도방지라고 해서 부채 부채 모양의 이제 화면을 만들어 놓은 판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금, 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금은 아닐 건데 금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이제 구방진이고요. 그리고 나무 판넬하고 제가 이거 책 표지인데 이 판 만들면서 뜯은 책에 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천도 씌어도 있고 종이도 두 종류나 있고 색깔도 있고 하나로 해가지고 좀 예쁘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는데 이건 제가 오늘 쓸지 말지는 이따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주에 녹화 강의에도 실렸을 텐데 그 제가 사무직으로 잠깐 근무할 때 거기서 모은 세절기 종이 세절기 그 찌꺼기 가지고 만든 블록이에요. 이것도 8월에 했었던 제 개인전에서 어떤 작품에 일부러 들어가 있던 그냥 그 판이었는데 오늘 여기다가 한번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그려서 플러스가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간단한 그림 한번 그려볼까 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거는 겉에가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이, 이것이 그림의 질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무슨 광고하듯이 말했던 휴지 판넬을 가지고 왔어요. 이 휴지 판에다가 오늘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가 제가 가지고 온 간단한 바탕들이고요. 네, 잠시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하나의 나무판과 좀 이동을 해야 돼서 아주 작은 나무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이 나무 판넬과 원래 종이가 씌워진 채로 호미야방이나 한가람 농구라는 데에서 싸게 파는 어떤 판넬이에요. 원래는 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나오진 않는데 나무 판 베니어 합판이 되어져 있는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거랑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간단한 바탕이죠. 종이 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 표지하고 그 제가 작년도에 김승규 작가님랑 윤영신 기획자님 저 이렇게 같이 했었던 2인전에서 제가 쓴 글을 전시하느라 가지고 필사했던 그 종이에다가 종이 그리고 이제 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감과 접착제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다 겹쳐서 붙이면은 굉장히 튼튼하게 됩니다. 두께가 더 있거나 옆에가 더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얘가 혼자 서기도 해요. 섰네요. 네. 이렇게 서기도 합니다. 이런 물건을 가지고 와봤고요. 근데 이건 마지막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지를 사용하는 판. 이거 제가 맨날 그 밥 먹듯이 언급하는 그 휴지인데요. 이 휴지를 적셔서 만드는 종이 판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먼저 한번 간단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그림에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제가 왜 이걸 쓰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총무님 한번 제가 신청을 받겠습니다. 혹시 자리에 계신다면 제가 여기다 뭘 그리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손져서. 제가 여기다가 하추를 그려볼까요? 총무님께서 이 구글 밑에 하트를 띄워주셨기 때문에 하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트 한번 그려봤는데 이게 지금은 좀 볼품 없는데 제가 잠시 놔둔 다음에
한 30분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끝나기 전에 한번 물 한번 뿌려가지고 얘가 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되면은 또 되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좀 되게 물기를 굉장히 오래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잘못하면 곰팡이 나서 버릴 수도 있는 바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잉크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 변합니다. 그런 특성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이게 마르게 되면 아주 단단하게 돼버립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마른 거는 오늘 보여드릴 수는 없겠는데 마르거나 물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과정 중에 어떤 식으로 그려진 것이 변하는지를 보여드리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나무판에다가 뭐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다가는 제가 여기 이 배경화면에 있는 고양이 한번 그려볼게요. 얼굴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형태를 어떻게 잡고 뭐 입체감을 어떻게 주고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설명을 좀 필요할 때만 드릴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그거는 사실 혼자서도 굉장히 쉽게 만렙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그리기의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수업에서 제가 다루는 내용들을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 수업이 없이도 스스로 자신의 그림의 조건들을 만드실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 상태가 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혼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를 저는 그 상태를 여러분이 화가가 된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신의 작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작가죠. 그 작업의 질은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바로 그 상태가 작가가 되는 상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양이 이렇게 그려봤어요. 제가 그린 고양이가 원래 이것보다 더 예쁘게 생겼는데요.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 해봤고요. 사실 이 상태에서도 뭔가 나름대로 완결감이 있어 보일 것도 같아요. 왜냐면은 형태가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좀 나왔고, 그리고 그림이 좀 고양이 색을 안 칠했는데도 털 결이라든지 이런 뭐 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약간 간접적으로 암시할 수 있는 표면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물을 받아와서 물을 받아와서 먹을 한번 칠해볼게요. 먹을 칠하면은 그림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미리 설명을 드리면은 이 단단한 바탕인 나무판에는 나무 결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번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파선지나 여러 가지 한지들보다는 물기를 덜 머금을 거예요. 그리고 음, 색이 올라갔을 때 어떤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감이 올라오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물을 떠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제가 쓰는 조로입니다. 조로에다가 먹을 갈 거예요. 이건 돌이고 결은 대부분이 돌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먹 고체를 가는 거죠. 물을 먹은 나무나 기름의 그을음을 활용해서 만들어요. 그을음을 잔뜩 모아서 그것을 악교라고 하는 이제 접착제와 함께 붙여서 만듭니다. 동양화 재료들이 다 악교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먹도 사실 이제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갈아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붓은 서양화 수채화 붓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써볼게요. 나무에 먹을 활용하시는 그 대학 시절의 그 친구들을 몇 번 봤었는데
그들이 처음에 나무를 쓸 때는 이렇게 번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 상태의 나무는 코팅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디 뭐 선반이나 이런 데 쓰는 베니어 합판이기 때문에 나무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대로 다 이렇게 번져요.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시로 보여드리는 간단한 그림이긴 하지만 그러한 생각으로 그들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고양이 한 마리 나오는 거죠. 야옹? 좀 무섭긴 한데요. 야옹이 한 마리 나오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가 있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런 번짐들이 있죠. 번짐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무 합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어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뭔가 젯소라든지 어떤 접착제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성모님, 손을 뒀는데 이토준지 만화 같아요. 생각보다 얼마 안 해요.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에서 나오는 선면 두방지라는 건데 부채 면을 부채 면 모양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제가 여기다가 명색이 동양학과인데 동양학과 출신인데 나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산 그리면 안 돼요. 다소 약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있을 때 그리는 산수화는 이런 식으로 잘 안 그리는데요. 전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편인데요. 자, 밑에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소 한 마리 그려볼까요? 이상하네요. 소, 사람 한번 그려볼게요. 사람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좀 유치하긴 한데요. 예, 이건 진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좀 너무 민망하게 그러는데 그 금이 민망하게 이렇게 그러는데 그 이렇게 산이랑 소랑 사람 이렇게 그렸어요. 나무고요. 보시면은 그려진 거 보지 마시고 얼룩을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아까 그린 그림하고도 얼룩의 차이가 좀 크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좀 아주 아주 푹 젖어서 번지죠. 이게 이제 이 종이가 두껍게 단단하게 돼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화선지 같은 재질로 만들어서 그래요. 화선지에는 이런 식으로 번집니다, 여러분들. 화선지나 아니면은 뭐 그런 중국화 용지들 이런 거에는 이런 식으로 번져요. 조금 수채화지 같이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양화 종이이기 때문에 번짐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뭉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지금 덜 뭉친 부분하고 뭉친 부분하고 차이 보이세요? 진한 것도 진한 건데 마치 물방울이 그대로 이렇게 말라붙은 것처럼 모양이 얼룩 모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이렇게 펼쳤기 때문에 붓질을 넓게 펼쳤기 때문에 이렇게 진한 부분에서도 좀 고른 얼룩들을 볼 수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그려졌을 때의 얘기인데요. 이런 두방지 같은 애들은 그대로 그냥 걸면 돼요. 이렇게 액자 같은 거 하지 않고. 그 일본 집에 보면은 도쿠노마라고 해가지고 그 집 한편에 다른 데 있는 그 좁은 공간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런 거 걸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낱장의 종이여도 뭔가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어디엔가 벽에 걸어놓거나 하기에 용이한 물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물건들. 문화적인 의미가 더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그려놓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예, 뭐 그냥 실용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두방지 같은 재료들은 그러하고요. 그리고
얘를 한번 써볼게요. 아니, 얘 말고. 자, 지금쯤 볼까요, 이거? 네. 아까 플러스 펜으로 그린 거예요. 플러스 펜으로 하트를 그렸는데, 제가 비교를 위해서 아까 그린 이거의 뒷면에다가 플러스 펜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굉장히 빈곤하다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뭐 되게 단일한 선이죠. 단일하고 얇고 뭔가 이렇게 풍부함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어떤 선인데 얘 보시면은 이렇게 물기 때문에 색이 번집니다. 그러면서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이제 약간 보랏빛이 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검정 잉크들을 보시면은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라색과 푸른 뭐 약간 하늘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색깔들도 보이고 청록 색깔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휴지가 낱장은 굉장히 얇지만 이게 수많은 겹을 겹쳐놓은 채로 제가 그대로 이렇게 물기를 묻힌 다음에 붙인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고 푹신푹신해요. 마르기 전에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안 보일 텐데 약간 패입니다. 여기 이렇게 안 보일 것 같네요. 이렇게 파여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선 따라서 요철이 생기는 특수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물기를 계속 주면요. 계속 얇아지고 계속 얇아지고 계속 번져요. 여기 물론 지금 먹을 써서 그런데 그 뭔가 여러 급의 필터 같은 것이 어떻게 물기를 바깥으로 퍼뜨리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이물질 같은 것을 퍼뜨리는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식으로 종이를 많이 겹쳐가지고 만든 흡수가 잘 되는 지질체는 이렇습니다. 이게 굳으면은 벽돌처럼 단단해집니다. 그거를 제가 나중에 그 뭐 저희 등촌약의 어려운 드로잉 그 인스타그램 계정이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이 결과물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이거는 일종의 그 패널에 씌운 천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의 표지이기 때문에 종이를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덧대고 여기다가 어, 이 싹의 천을 감싸고 싹의 천을 감싼 거 위에다가 마감을 하기 위해서 파란색 종이를 붙였더라고요. 겹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면은 제가 지금 아끼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뭐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여기에는 바슈라는 걸 써보겠습니다.
수 말고 먹이 더 예쁘겠네요. 먹을 한번 써볼게요. 먹으로 제가 한번 절을 그려볼게요. 제 얼굴은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도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얼굴이기 때문에 예, 저는 실제로 학부생 때 자아상을 좀 많이 그렸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너무 소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 얼굴은 그리고 싶을 때 그냥 거울만 보면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림 그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그래서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좀 그냥 무료 모델 같은 느낌으로 썼죠. 얼굴. 그리고 예전에는 굉장히 좀 제 얼굴을 거칠게 그렸었어요. 거친 붓질이나 거친 연필 선들, 뭐 먹선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그렸었는데 요즘에는 요즘에 참고하는 레퍼런스들은 그러한 표현감들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들이 최근에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작업의 맥락 때문에도 그런 그림들하고 약간의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좋아하는 옛 그림의 표면감들은 저는 조금 이런 표현감들을 많이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닮았나요? 좀 넓어졌네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감적적인 표현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그리고 있으니까. 네,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제가 붓질을 가하고 조금 시간이 경과해야지 나타나는 얼룩들 이런 것들을 좀 그림에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동안 이런 그림 굉장히 그 많이 보였었는데 제 관심이 충분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뭐 중요하지 않아서 적어진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아마 저 굉장히 진하게 돼 있는 저 얼굴의 피부들은 추후에 마르면서 옅어질 겁니다. 간단한 바탕이지만 이 제일 겉에 있는 이 바탕 제가 아주 부드러운 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선염되듯이 염색이 되듯이 물기가 있는 재료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르면서 점점 옅어집니다. 아까 여기 위에 부분 이것보다 진했거든요. 근데 점점 옅어지죠. 여기 눈동자도 제가 아까 꽤나 짙게 찍었었는데 한 번 더 찍었었는데 이렇게 보세요. 완전히 좀 옅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꼭 5년 전의 모습을 그린 것처럼 보이네요. 그땐 이렇게 꽤 탱탱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뜯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다 마르고 난 뒤에는 천을 뜯어서 다른 지지대에 매거나 붙여서 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고, 진짜. 오늘 가지고 온 것 중에 마지막 종류의 그림이 예, 마지막인데요. 아주 단단하죠. 여기다가는 제가 웍 말고 다른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볼까 해요. 여기다가 이 안경을 그려보도록 하죠.
뭘로 그릴 거냐면 아슈라는 걸로 그릴 거예요. 아슈는 물로 개어 쓰는 물감이고요. 말랐을 때 불투명하고 수채화를 투명하게 썼을 때보다는 훨씬 두껍고 불투명한 어떤 표면감을 만들어냅니다. 포스터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재료인데요. 이걸로 한번 제가 여기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 안경을 그리려고 했냐면요. 음, 표면감을 온갖 종이 찌꺼기와 반죽이 들어간 이것의 표면감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겠지만 중 한 가지인 선 위주의 그림을 그려서 그 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요철로 갖다가 여러분께 그걸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은 생각보다 여기저기 잘 스며들어요. 요철이 있는 데에는 반응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덩어리지는 질감을 가지고 있는 과슈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표면감이 그림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보여드리기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색을 칠하는 것도 방법이었을 텐데 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다른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하는 작업이고, 안경테의 형태를 그리던 색과 다른 색의 물감을 섞어서 지금 이 선 위주의 조형이지만 약간의 톤에 의한 입체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안경에 안경에 선들 위주로 참 간단한
입체감 묘사와 그 형태 묘사를 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될 텐데, 앞선 그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울퉁불퉁 거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그려지는 그려지는 붓질들이 고르고 매끈하게 그려졌다면 이런 느낌이 안 들 것 같았어요. 안 들 것 같아요. 그 붓질이 지나가는 자리가 울퉁불퉁해서 이렇게 이런 표면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붓질들 자체가 이 요철에 의해서 조금씩 덜 나가고 뭐 어디는 굉장히 뭉치게 되고 아예 안 묻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은 다 깨져요. 그 선이 다 깨져 있어요. 보이시죠? 아주 거칠게 되는 붓질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그림하고 이런 그림. 네. 조형의 원리가 뭐 비슷할 수도 그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어쨌든 아무리 같은 작가가 그려도 그렸다고 해도 좀 달라 보이죠. 네, 요런 그림하고 요런 그림하고 같은 사람이 그렸다고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무척 다른 그림 같잖아요.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그린 그림 같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다르죠. 심지어 같이 선조를 그렸고 선조를 그렸어요. 그런데도 결과물이 무척 다르죠. 음, 얘는 흡수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이 안경을 그린 거는 흡수를 거의 안 하는 바탕이라서 제가 한번 두꺼운 재로 써봤고, 그리고 이 요철이 있는 바탕이기 때문에 단단한 바탕 중에서도 요철이 있는 바탕이기 때문에 어, 요철이 만들어질 수 있는 물감을 쓴 거예요. 바슈라는 물건은 두껍게 칠하면은 약간 울퉁불퉁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붓질의 궤적에 따라서 그 쌓이는 그 두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거였고 이거에다가 만약에 지금 이 블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성질의 종이가 섞여 있거든요. 채절기에 들어갔던 종이의 찌꺼기도 있고 그러니까 A4지가 있는 거고 여기 보면 휴지 같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다가 한번 제가 여기 지금 이 꾸덕물만 한번 맞춰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는 좀 보여드리고 좀 자, 얘는 좀 스며들죠. 물론 제가 물칠을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비교적 이렇게 스며듭니다. 초점안 잡히네요. 좀 스며드는 면이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많이 다르죠? 이 같은 방식으로 종이를 만들어서
그림을 실었던 게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죽어도 안 스며들더라고요. 이 A4지 부분에는 풀도 들어갔고 A4지라는 종이도 코팅이 돼 있고 이러니까 죽어도 안 스며들더라고요. 약간밖에 안 스며드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종이가 휴지인지 한지인지 지금 보니 한지인 것도 같습니다. 풀칠은 됐지만 풀은 먹었지만 나름대로 좀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업할 때 정말 많이 쓰는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제가 왜 자주 쓰냐면요. 이건 제가 밤중에 급히 만드느라 그렇게 다양한 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종이 종류는 3가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이거를 이거 그릴 때 썼던 이것의 원본이랄까요? 아니다. 얘가 뜯겨 나가기 전에는 책이었죠. 책 표지하고 여기 지금 책 등만 남아있는데 책 표지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2인전에서 썼던 그 글을 필사한 종이 이거는 인도 종이래요. 인도 종이고 수채화나 이런 거, 뭐 잉크나 이런 거 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종이에요. 그리고 두꺼운 한지 이렇게 3가지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테이블 두들기는 거나 종이 두들기는 거나 비슷한 소리가 나죠. 노크가 되죠. 단단한 종이를 쓰면은 계속 갈면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용을 합니다. 왜냐면 계속 좀 편집이나 수정이 가능한 형태의 그림을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수정뿐만 아니라 편집도 가능한 형태. 정보의 편집이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원래는 여기다가 별걸 다 넣어요. 뭐 제가 자료로 썼던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 어떤 종이도 넣고, 뭐 현장에서 준 여러 가지 작동산이 같은 것들도 넣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하는 우레탄 페인트 그 쪼가리도 넣은 적이 있었고, 지금처럼 책 표지를 넣은 적도 있었고요. 어떤 상품 카탈로그의 종이들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인 적도 있었고, 안쪽에다가. 그리고 신문 같은 것도 넣은 적이 있어요. 또는 요즘에 택배 시킬 때 이렇게 박스 안에 종이로 완충제 넣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붙여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종이를 많이 써봤는데요. 박스는 당연히 남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뜯거나 갈면은 혹은 그리면서 굉장히 강한 스트로크로 그림을 놔가지고 강한 펜 같은 걸로 아주 강하게 이렇게 긁으면서 그리다 보면은 밑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큰 면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재료가 다르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그 밑에 깔린 종이의 특성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재료를 쓰지 않고 뜯긴 채로 놔뒀을 때 아랫면의 이미지가 윗면에 그려진 그림하고 묘하게 어떤 반응을 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많은 종이를 붙여가지고 파손시키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글을 한 10편 정도 썼었거든요. 네, 10편 넘었었나?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쌓여있는 그 종이와 제 그림이 좀 반응을 하게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판단 하에, 뭐 그게 의미가 있는 거는 둘째치고 그냥 해볼 수 있는 작업이겠다는 판단 하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물론 굉장히 심심한 반응밖에 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 여기 지금 종이가 세 장밖에 없으니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아무거나 그려볼게요. 아까가 또 고양이 한번 그려볼까요? 고양이, 고양이 말고. 제가 여기, 제가 있는 여기는, 이 강의실에는 수많은 얼굴 이미지가 있어요. 어, 각종 장난감과 인형과 어, 책 표지에 있는 얼굴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저기 목마가 보여서 목마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목마 같은 건데요. 저기, 저기 있는 거 안 보여드릴게요. 아유, 정신을 못 차릴 뻔했네. 네, 이렇게 말을 그려봤고, 여기에 오늘 벼루 들고 온 김에 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들어간 이 부분을 찢어보겠습니다. 약하게 쓰러들어보이게 하지. 저 밑에를 적셔보겠습니다. 적셔볼게요. 지금 뜯어서 옆에 놓고 있는 거는 버리지 않고 나중에 재사용할 겁니다. 쇠둥이 하나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계속 뭔가 이렇게 아랫장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상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하다 보면 지금 여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 위에 바른 물감이나 먹이나 이런 것들이 아랫장까지 스며들어서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직 안 마른 물감이 있다면은 아랫장에 바른 물감이 이렇게 배어나기도 해요. 배어나오거나 이렇게 삐져나오기도 해요. 마치 여드름 같이요. 여기 보이세요? 안 보이네요. 이렇게 볼록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계속 액티브한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일단 계속 이 종이들이 작용하고 있는 바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액티브한 상태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뜯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사포를 좀 많이 쓰기도 하고요. 사포로 갈면은 이제 나오는 표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유근택 선생님이 쓰신다는 철소를 누가 이제 그 인터뷰 영상 같은 거 보고 저한테 준 적이 있어요. 철물점에 사가지고. 그걸로 갖다가 이렇게 종이를 빡빡 깎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제가 날카롭게 만든 나뭇가지 펜 같은 걸로 갖다가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손상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레이어들을 아랫장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계속 아랫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긴 제가 다시 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다시 그려내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그냥 손상시켜서 사라진 부분은 사라진 채로 냅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 종이 자체가 그림의 언어가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두껍게 쌓인 겹하며 그 물감이나 접착제에 의해 굳은 부분 아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맨 종이의 상태로 남아있는 부분 이렇게 겹쳐진 요철 여기 보이나요? 겹치면서 만들어지는 요철 같은 것들 뭐 각기 다른 종이라서 만들어지는 효과의 차이를 뭐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볼까요? 여기 지금 이종이 다르고 이종이 다르거든요. 보이시나요? 이종이 다르고 이종이 다른데 이종이 좀 단단해요. 단단한 종이라서 이렇게 번짐이 통제가 되고 여긴 사정없이 번집니다. 섬유질 따라서 다 번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차이라든지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네, 여기도 한번 뭘 해볼까요? 여기는 제가 나중에 이 그림을 완성해가지고 혹시 그 어려운 드로잉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같은 종이도 최대한 여러 가지 상태를 만들어서 써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작업들이 제가 녹화된 영상에서 뭐 계속 언급하고 있는 제 기존 작업들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최대한 다양한 것들로 시범을 보여드리느라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조금씩만 보여드리게 됐는데, 음, 뭔가 질문이나 좀 더 이렇게 긴 텀의 과정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있는 그 단톡방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금속, 두꺼운 종이 등 기존에 존재하는 두꺼운 물건을 아, 두껍고 단단한 두껍고 뺍시다. 존재하는 단단한 물건을 바탕으로 활용하고자 준비한 경우 그리고 원래 부드러웠던 물건을 단단한 상태로 만들어서 온 경우 가루나 반죽 상태의
물질을 모아줘서 단단하게 만든 종세 가지로 좀 분류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각각 과제가 다릅니다. 첫 번째로 원래 두꺼운 물건들, 원래 단단한 물건들, 두꺼운 아니고 원래 단단한 물건들을 활용해서 작업하는 경우에는요. 한번 수성 재료를 활용해 보세요. 아닙니다. 다시. 수채 물감, 마커, 수채 물감, 각종 펜, 그리고 연필 중 한 가지 이상을 활용하여서 자신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이때 어, 기존에 그런 물건들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보신 경우에는 제약이 없는데 뭐 나무나 돌이나 막 이런 거에 그림 그려보신 적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제가 단단한 바탕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례들 있죠. 뭐 고대 이집트의 그림이라든지 뭐 러시아 이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상석이라든지 뭐 불교 미술의 목어 같은 그런 양식이라든지 그런 과거의 양식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여서 과거의 양식을 참고하여서 자신의 얼굴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완성도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음,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양식들, 그 고미술의 양식들이면 고미술의 양식들이어도 전 좋을 것 같고요. 고미술의 양식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음,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좀 이렇게 익힐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을까? 약간 보수적일 수는 있어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실 때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부드러웠던 물건을 단단한 상태로 만들어서 오신 경우에는 음, 자신이 지닌 물건 중 지닌 사물, 뭐 예를 들어서 선풍기도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인형도 좋고요. 화품도 좋고요. 사물을 보고 그리십니다. 이때 단단한 상태로 만들어둔 바탕이 다시 부드러운 상태가 되는 과정을 작업에 포함시켜 보세요. 수성 재료와 연필, 물, 날카롭거나 거친 사물을 활용하여 거친 도구, 활용해서 자신이 지닌 사물을 그려보되 이때 단단한 상태로 만들어둔 바탕이 다시 부드러운 상태가 되는 과정을 작업에 포함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단단한 바탕이 있을 거예요. 그 단단한 바탕이 있으면요. 그것을, 그것의 일부를 단단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젖게 해도 되고요. 젖게 해서 그것을 뭔가 변형시켜도 좋고요. 뭐, 그 변형시키는 게 이미지에 이미지를 그리는 데에 대해 영향이 있게끔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약간 일부를 반죽해도 좋고요. 일부를 뭔가 이렇게 떼어내서 그 아래에 있는 부드러운 뭔가 레이어를 활용해도 좋고요. 그 과정 중에 어쨌든 이 단단하게 된 애를 변형을 가하는 겁니다. 변형을 가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굳은 상태, 단단한 상태가 되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과정 중에 이 단단한 물질이 다시 부드러워지면서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불안정한 상태의 그 물질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달아도 좋고요. 달면은 그 부드러운 표면을 만들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섬유질이 있고 약간 이렇게 얇고 그런 걸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은 이렇게 벗겨낼 수도 있고요. 벗겨내는 방법도 있어요. 벗겨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붙일 수도 있고, 뭐, 물에 불리는 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는. 물이나 뭐, 기름이나 이런 데다가 넣어서 얘가 그걸 흡수하면서 불어나면서, 뿌르면서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약간 이런 상태를, 뭐 그런 상태를 활용해서 작업을 해도 좋겠고요. 뭐, 아니면은 그냥 물리력으로 갖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거를 부드럽게 풀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작업이 손상이 많이 될 텐데 그 손상된 상태도 뭔가 작업에 포함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가진 사물 하나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사물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기 편하도록 주변에 있는 아무거나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하게 될 선택들이 그 바탕과 결부가 되는 겁니다. 어,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업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루나 반죽 상태의 물질을 모아 굳혀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경우에는 가루, 반죽, 조각 등의 단위가
그림의 그림의 인상에 영향을 주게끔 재료와 기법을 사용해 봅시다. 요철이 있는 경우 어, 튀어나온 부분을 강조하는 바탕에 튀어나온 부분을 강조하는 기법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흙 반죽 같은 형태의 경우에는 흙의 흙 알갱이나 가루가 그림 재료와 엉길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사용한다거나 약간 그런 거죠. 그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 아니, 템페라 프레스코화에 대한 게 있었는데 프레스코화는 회벽에 회벽이 마르기 전에 석회가 마르기 전에 물감을 칠하죠. 그러면은 그 석회 반죽과 그림 재료가 엉겨 붙죠. 그러면서 색깔도 조금 원래 물감에서 보던 거랑은 차이가 있을 거고요. 어, 이렇게 표면감도 종이에 그냥 그리는 거랑 다른 질감으로 나올 거고요. 뭔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요철이 있는 바탕,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안경 그린 거 있죠? 이런 것처럼 요철이 있는 바탕일 경우에는 이 튀어나온 부분들과 튀어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뭔가 그리기의 과정에서 변수로 작동하게끔 전 지금 어쨌든 골고루 물감을 못 친다고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안 묻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부분들 중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좀 오목한 부분들은 물감이 안 들어갔어요. 겉으로 튀어나와 있거나 좀 고르게 이렇게 빤빤한 부분들을 위주로 물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는 거죠. 그, 뭐, 한지 같은 것도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한지를 구긴 다음에 펼쳐서 이렇게 그, 먹 같은 거를 아주 좀 물기가 없이 뻣뻣하게 묻힌 다음에 표면을 긁으면은 그 약간 돌 표면 같은 게 나와요. 돌 표면 같은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뭐 단단한 뭐 판넬에 씌우든지 뭔가 여러 겹 종이를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어, 튼튼한 어떤 바탕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드로잉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것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거 만드는 거 간단해요. 그냥 종이죽을 만들고 그러니까 한지 공예용 가루풀과 이런 여러 갖가지 종이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반죽을 만들고 굳힌 다음에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햇빛 같은 데다가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다 그림 그릴 수 있죠. 뭐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 갖가지 종류의 나무 판자 같은 것들을 상태가 다른 나무 판자들을 이어가지고 뭔가 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요런 나무 있고 요런 나무 있고 뭐
이 다 같은 나무 재질을 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색 나무 있고 이런 색 나무 있고 이런 색 나무 요런 색 나무 있고 요런 색 나무 있고 요런 색 나무 있고 뭐 어디는 이렇게 코팅 안 된 나무고 어디는 코팅돼 있고 어디는 니스가 칠해지다 말았고 어디는 페인트 칠돼 있고 이런 뭐 나무 판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나의 바탕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각각 바탕이 다 다르잖아요. 어디는 스며들고 어디는 쭉쭉 밀려나가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어디는 심지어 어떤 재료를 써도 그림이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긁어서 그려질 수도 있고 해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기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거죠. 가루나 반죽 상태의 물질들을 모아서 모으거나 굳혀서 단단하게 만든 경우에는 말이에요. 네, 뭐 석고로 만들었다. 석고도 그 특성이 있어요. 석고의 특성을 활용하시고, 종이죽이다. 종이죽의 특성을 활용하시고, 뭐, 여러 가지 각각의 잡쓰레기들을 모았다. 그 잡쓰레기들의 물질적인 특성에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재료를 써도 좋으니,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서 작업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음, 한번 여러분들의 방 풍경을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특정한 사물보다도 특정한 사물보다도 어떤 공간 표현을 할 때 재미있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전 드네요. 그래서 첫 번째 원래 간단했던 거를 갖다가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수업 자료에서 언급했던 그 과거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자신의 얼굴을 그려보는 거가 과제고요. 두 번째로 원래 부드러웠던 걸 단단한 상태로 만든 그 바탕을 쓰시는 경우에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도 좋으니 그걸 그리되 단단하게 만든 그 바탕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과정이 작업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 가루나 반죽, 조각 같은 것을 모아서 이렇게 모으거나 굳혀서 만든 바탕의 경우 거기는 어, 공간, 구체적으로 자신의 방 풍경을 그리되 그 방 풍경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 바탕이 바탕의 최소 단위가 있죠. 가루일 수도 있고 뭐 조각일 수도 있고 알갱이일 수도 있고 그냥 반죽일 수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의 어떤 물질적인 특성들이 작업에 반영되게끔 여러 가지 자유로운 기법들 활용하셔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우시면은 저한테 질문 언제든지 주시고요. 어, 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